작업하기 편하게 하려면 얘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컨텐트라는 그룹 안에는 우리가 내용을 뭘 넣을 거냐면 여기 이 주요 서비스들과 그리고 이 사이트의 이 리뷰들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지금 두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구분을 할 거예요. 요거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구분을 할 거니까 그 두 덩어리 구분된 거 안에서도 얘가 또 한 덩어리라고 할 거라고요. 그래야 카피하기 편하니까. 얘들을 세 개를 저는 뭐로 묶을 거냐면 features로 묶을 거예요. feature라는 뜻은 영문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뭐 특징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요 하나의 아이템을 피처의 아이템이라고 또 묶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콘 해서 여기 이 부분까지 이 네 개의 레이어를 피처의 아이템으로 하고 그걸 세 개로 복사한 다음에 다시 그룹 피처스라는 그룹 안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묶어 볼게요. 컨트롤 G 해서 피처의 아이템이라고 묶고 얘를 그룹으로 이제 네 개를 묶어 줬단 말이죠. 요거를 이동 툴 옆으로 해서 세 개로 만들어 주고 그러면 아이템 그냥 아이템이라고 다 똑같이 써도 돼요. 그래서 피처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세 개를 묶어 주고 다시 얘들을 그룹핑해서 features라고 하겠다고요. features 안에 이렇게 아이템이 3개 있는 걸로 이렇게 그룹을 잘 지어놔야 나중에 얘들을 통째로 움직일 때 되게 편하다고요. 그리고 얘를 볼 때 코딩할 때도 지금 저거 똑같은 식으로 코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features라는 얘들 이거 하나하나는 나중에 리스트의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할 거고 얘들 3개를 묶어주는 건 UL로 해서 그 UL의 이름이 그 UL 태그의 이름이 features가 될 거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얘들 바꿔주면 되겠죠. 바와 스타로 검색을 하면 됐었어요. 우리가 4 버전을 지금 쓰고 있죠. 이거 4 버전으로 가서 볼게요. 제일 하단 푸터에 4 버전의 링크가 있었으니까 들어가서 아이콘 좀 카피해 올게요. 아이콘에 가서 바라고 하면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리스트라고 해볼까요? 리스트로 해야 똑같은 게 나오겠군요. 3개짜리 리스트에 UL이라는 게 있네요. 걔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닌가? 잠깐만. 배가 동그랗지 않네? 얘기했구나. th 리스트라는 녀석으로 할게. 요 녀석이래요. 근데 카피를 하려고 왔더니 잘못 왔네요. 치트 시트. 여기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앞에 있는 게 글씨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글씨를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클릭해서 그 요소 바로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조금 제가 있어서 마찬가지 스타도 검색을 해서 컨트롤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을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료본을 보면 여기 이 내용과 내용 사이에
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쭉 선이 있습니다. 내용의 구분선이라고 있어요. 나중에는 쟤를 코딩을 HR에서 horizontal rule이라고 해서 나중에 요 태그를 쓸 거예요. 내용의 구분선이라고요. 위아래 내용을 구분할 때 보통 저런 태그를 사용합니다. 자, 이 HR 내용의 구분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공간을 똑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기만 하면 나중에 위아래 공간이 짠 만들어지게끔 CSS를 짜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저는 위아래 요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3줄 정도 떨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피처스를 했고요. 포토샵 좀 보시겠습니까? 피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었냐고 했냐면 후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후기는 영어로 테스터모니얼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리뷰라고 해도 되고. 자, 테스터모니얼이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만들 거예요. 테스터모니얼에서 요 슬라이드 부분을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만든 이 피처스랑 얘랑 구분하는 선이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되도록이면 나중에 코딩하는 똑같은 순서로 HTML 구조를 짜는 똑같은 순서로 생각을 한다면 피처와 이 테스터모니얼이라는 그룹 사이에 이 HR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똑같은 등급으로. 그러면 여기 피처스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라고요?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테스터모니얼을 할 거라고요. 테스터모니얼 해서 피처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룹을 할게요. 피처스 밑에 그룹 테스터모니얼을 미리 만들었다고요. 피처스 테스터모니얼. 자, 테스터모니얼과 피처스 사이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토샵에서도 저 사이에 선을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선을 만들겠다고요.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피처스 밑에 테스터모니얼 해서 그룹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 사이에 선을 하나 만들 건데 지금 우리가 툴박스에서 라인 툴을 쓸 거예요. 라인 툴을 써서 선을 만들 건데 선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스터모니얼 위에 만들 거니까 테스터모니얼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 레이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기 레이어 우측 하단에 요거 빈 레이어를 만든다라고 눌러볼게요. Create New Layer. 거기에 딱 안 생기네. 밖으로 뺄게요. 자, 그럼 피처스와 테스터모니얼 사이에 얘가 빈 레이어, 투명한 빈 레이어가 생겼다고요. 이름은 내용의 구분선이라고 하니까 HR로 할 거라고요. 피처스와 테스터모니얼 사이에 HR을 만들었어요. 자, 빈 문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1픽셀짜리 선을 하나 만들겠대요. 선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마키 툴을 이용해서 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부터 소개를 하고 걔가 불편하다는 걸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시 쉐이프로 바꿔볼 겁니다. 자, 툴박스에 가보면 여기 마키 툴에서 싱글 로우의 마키 툴이 있습니다. 싱글 로우의 마키 툴. 저걸 클릭만 하면 그냥 한 줄짜리 선택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볼게요. 그리드를 켜고 우리가 HR을 여기 위에 3줄, 아래 3줄 사이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여기 부분에서 자, 지금 HR 빈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클릭. 그냥 클릭. 자,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선택 내용만 만들었을 뿐이지 여기에 지금 채색을 한 게 아니라고요. 색깔을 들여보죠. 자, 다시 선택 영역이 있고 HR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EB라는 foreground 컬러 정경색으로 색깔을 채우겠다라는 거니까 Alt Delete해서 정경색을 채워볼게요. 그러고는 선택 영역을 해제할 거니까 Deselect에 D 해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실게요.
자, 그러면 선이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졌죠. 맞습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보여요? 오케이. 자, 선이 만들어졌는데 이 선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놔도 돼요. 사실 HR 우리가 만든 저 HR은 크기를 바꿀 일이 없거든요. 대신 지금 레이어로 만들어서 선택력을 만들고 채색을 해버리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얘 색깔을 바꿀 때 불편해져요. 이거 색깔을 바꾸려면 다시 얘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클릭 컨트롤해서 다시 여기에 있는 실체대로 선택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색을 또 골라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지만 색깔이 바뀔 거라고요. 컬러 피커에서 다시 다른 색을 지정을 하면. 자, 근데 그게 지금 불편한 거예요. 얘 선택열 만들고 색깔 고르고 채색을 하는 최소한 3단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여나 HR의 너비를 지금 얘는 우린 저 선이 이만큼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디자인을 보면 선이 어디까지만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어요. 12컬럼까지만 있다고요. 그럼 또 더 불편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드를 켜고 지금 선택력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한번 일단 지워 볼게요. 자, 우리가 만드는 이 레이어는 지금 모양새를 보면 우리가 다른 거에서 만들었던 쉐이프의 모양새하고 달라요. 여기에 보면 얘는 점이 있고 선이 연결되어 있는 벡터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비트맵이라는 얘기고, 비트맵은 선택 영역으로 언제든 잘라서 붙이고 지우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없앨 때 어떤 식으로 가장 무식하게 없앨 수 있겠냐면 선택력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렉탱글 툴, 그냥 렉탱글러 마켓 툴을 선택을 하시고 그냥 드래그해서 지금 HR에 선택이 돼 있어요. 이만큼 선택을 했다고요. 그러고 딜리트, 오른쪽도 그만큼 선택하고 딜리트, 이렇게 그냥 실체가 있는 레이어, 비트맵의 레이어들은 선택력을 만들고 저렇게 지울 수 있다고요. 근데 크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나 색깔을 채우려고 하는 과정이나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얘를 확대 축소하면 당연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선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면 버릴게요. HR 버리고 그냥 라인 툴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왼쪽에 툴박스에서 라인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툴박스에서 라인 툴. 그러고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니까 그리드를 켜고 여기서 수평으로 우리가 선을 만들 거니까 드래그해서 수평을 지금 쉬프트를 누르고 있어요. 쉬프트를 누르고 요 가이드에 맞춰서 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원래 정확한 크기는 1170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만드셔도 되고, 여기에서 만들 때부터 아예 위드와 하이트를 지정해서 가셔도 되고, 지금처럼 드래그해서 해도 되고, 이름은 다시 HR로 바꿀게요. 사이사이 피처와 테스터모니얼 사이에 내용의 구분선 HR이 있다 라고 해주고, 색깔은 좀 전에 EB였죠. 아까는 색깔을 바꾸려면 선택력을 만들고 컬러 피커에서 색깔을 지정해야 했었지만 지금은 여기 있는 이 썸네일을 이제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 색상을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요. 여기에서 EB 하겠다. 다시 가이드 없애보면 선이 이렇게 잘 있습니다. 위치 좀 잡을게요. 세 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위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동 툴에서 세 줄 사이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테스터모니얼 내용은 여기 세 줄 안에 이쪽 아래에다가 작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의 구분선까지 넣어줬고요. 컨텐트 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처스와 HR과 테스터모니얼. 이제 테스터모니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테스터모니얼에는 후기를 쓴 후기 내용과 후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는 얘가 나중에 슬라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디자인의 완료본만 나왔구나.
클릭하면 일단 내용이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내용부터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요 부분, 요거. 더미 텍스트, 포토샵에 그냥 더미 텍스트를 쓸 거고요. 지금 이탈릭이죠? 라이트가 있으면 라이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두 줄이에요. 두 줄 이상 있는 거에는 반드시 행의 높이, 라인 하이트를 꼭 지정해 주세요. 나중에 코딩할 때 그냥 오토로 돼 있으면 다시 라인 하이트를 확인해서 코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일단 쓴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라인 하이트 36픽셀입니다. 색깔 해서 JPG에 있는 모양처럼 약 왼쪽에 두 컬럼 정도 안에, 그러니까 한 8컬럼 쓰는 것 같아요. 요 8컬럼 너비 정도 되게끔 텍스트를 만들어 보죠. 자, 테스터모니어를 열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러그래프로 만드시는 겁니다. 일단 드래그를 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 볼게요. 패러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대충 드래그를 일단 하고 거기에다가 텍스트에서 페이스트 로렘 하시고 오픈 24 이탈릭 색깔 가운데 정렬 텍스트 조금 없애고 뒤에 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좀 없애고 그리드를 켜고 더블 클릭해서 앵커가 나오면 8컬럼 정도 이렇게 쓰게끔 위치를 잡을게요. 그러고는 두 줄뿐이 안 되니까 두 줄에 맞춰서 이렇게 적절하게 높이도 지정을 하시고요. 자, HR을 기준으로 해서 세 줄 떨궈 놓은 위치에다가 잡으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라인 하이트를 만약에 여기에서 오토로 둬버리면 여기에서 얘를 오토로 두면 나중에 얘를 보고 코딩할 때 이건 라인 하이트가 몇이지? 해서 일일이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요. 되게 불편해져요. 디자인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 행의 높이 라인 하이트를 오토로 두지 마세요. 수치를 넣어야지 얘가 나중에 코딩할 때 편하다고요. 36 정도 줘볼게요. 자, 홈페이지 안에 웹디자인 할 때의 홈페이지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우리가 지정한 27에 들어오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얘는 지금 다른 내용보다는 성격이 좀 다르니까 얘는 줄 간격을 지금 다르게 한 거예요. 자, 위에 세 줄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잠깐 껐다 켰다 해보면 이 정도 있어요. 위에 세 줄 떨구고 했습니다. 확대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선이 있어요. HR 선이 저렇게 있고 위에 더미 텍스트가 여기에 있게끔. 자, 그러고 한 줄 정도 떨구고 아래쪽에 이 리뷰를 쓴 사람의 이름이 있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니셜 하고 디자이너 할게요. 색깔은 똑같습니다. 올 캡스 해서 대문자로. 캡스에서 캡스는 뭐의 약자냐면 캐피탈의 약자예요. 캐피탈은 대문자라는 뜻이고
자, 테스터모니얼 텍스트 밑에다가 어디에다 하냐면 여기 한 칸 띄우고 여기다가 할게요.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니까 한 줄만 하고 이탈릭 아니고 레귤러로 하고요. 대문자로 바꿀게요. 여기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올 캡스라고 나온다고요. 대문자로 바꿔라고 나오고 있어요. 라인 하이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간이 있었네. 자간은 없앨게요. 자간 없애시고 이렇게 해서 한 줄 떨구라니까 이동 툴. 바탕이랑 저는 이제 가운데로 정렬하려고 바탕이랑 같이 선택을 했고요. 센터로 놓으시죠. 가이드 꺼보면 이렇습니다. 얘야 뭐 텍스트 배치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이제 좌우에 버튼을 만들어 봅시다. 내비게이션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용어도 계속 이제 익히셔야 되는데 좌우의 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우리가 코딩할 때 컨트롤이라고 많이 써요. 컨트롤. 그리고 밑에 만약에 점 같은 게 찍히면 걔는 페이저 또는 인디케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직 우리가 구현을 할 건 아니에요. 슬라이드에서 쓰는 용어를 잠깐 보고 올게요. 나중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순수하게 슬라이드를 짜보고 jQuery를 이용해서도 순수하게 슬라이드를 짜보고 그 다음에는 남이 만들어 놓은 저런 라이브러리 활용해서도 슬라이드를 짜볼 건데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좌우에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바뀌는 얘를 보통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밑에 점이 있죠. 이 점은 보통 페이저 또는 인디케이터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인디케이터라고 한다고요. 또는 페이저. 그래서 얘들의 속성을 바꾸고 싶으면 용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옵션에 가보시면 위에 옵션에 보면 채널을 잠깐 접을게요. 이렇게 페이저, 컨트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있다고요. 그러면 저게 밑에 점이구나. 저게 좌우의 컨트롤러구나. 그걸 보고 거기서 그럼 쓸 수 있는 옵션은 뭐가 있는 거지? 사용법 뭐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나중에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컨트롤을 좌우에 배치를 해볼게요. 컨트롤도 지금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저것도 맨 처음에 못 찾아요. 이걸 어떤 이름을 쓰는지 이것도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폰터썸에 가져올 거거든요. 폰터썸에 가서 뭐라고 검색을 하냐면 이걸로 검색을 합니다. 해볼게요. 폰터썸의 470 버전으로 우리 470 버전 쓰고 있으니까 470 버전으로 가서 아이콘에 가볼게요. 어차피 여기 없겠지만 검색만 일단 해볼게요. 자, 쉐브론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쉐브론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레프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에로를 포함해서 모든 레프트가 다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레프트라고만 해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디자인해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치트시트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아까 그 URL이 계속 아닌 것 같아서 구글 좀 다시 할게요. 폰트 자, 글씨 복사했으면 지금 얘 위치 잡을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디자인을 보면요. 지금 요 슬라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센터에 얘가 있는 게 좋아요. 이 높이에 얘의 온전한 높이, 요 높이에 센터에 얘를 이거 살짝 지금 아래에 있는데 그거보다는 센터에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코딩할 때 양옆을 기준으로 센터에 있어 라고 CSS 잡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저렇게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쪽 그리드의 끝과 이쪽 그리드의 끝에 이 내용의 센터에 잡으래요.
그러면 일단은 놓고 포토샵에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든 그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너네 둘은 센터에 있어라고 해서 정렬을 하시면 되겠다고요. 카피했으면 포토샵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넣은 다음에 정렬합시다. 자, 타입 툴로 하고 이쪽 끝에 있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대충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A 폰트 폰터썸의 올드 버전 쓸 거예요. 5 버전이 아니라 그냥 폰터썸. 폰트 사이즈 드립니다. 45픽셀. 색깔은 이비이비이비. (45의) 컬러는 이비이비이비 해서 뭐 잘 안 보이시면 여기 있어요. 자, 얘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해서 오른쪽에도 있게 할 건데 요게 뭐 이름을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레프트에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름을 써놓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는 여기에다가 저는 지금 레프트에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또는 나중에 코딩할 때 좋게 하려면 뭐 여러분은 얘를 지금 뭘 썼는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사이트에 보면 요 이름이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코딩할 때 여기 앞에 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얘를 쓸 때 이게 클래스명이란 얘기예요. 그럼 다시 찾기 불편하니까 아예 요 이름을 여기 레이어의 이름으로 확 써버리면 이렇게 써버리면 코딩할 때 저것만 카피하면 된다고요. 이름을 제로 해주면 CSS에서 클래스명을 제로 해주기만 하면 바로 저 모양이 나와요. 다시 여기 와서 코드를 카피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왼쪽 끝에 이 자리에다가 지금 놨어요. 왼쪽 끝에 이 자리에 놨고 아직 상하 위치는 안 잡았습니다. 왼쪽 끝에만 잡아주세요. 자, 이걸 하나 더 카피해서 아까 사이트에서 얘를 카피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귀찮으면 이걸 똑같이 카피해서 획 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된다고요. 저는 이번엔 그렇게 해볼게요. 자, 저게 카피해서 어느 끝쪽에 있어야 된답니까? 지금 이쪽 끝에 있는데 이쪽 끝에도 하나 더 만들겠대요. 그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Alt. 지금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이동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Shift 해서 이쪽 끝에다가 놓고 돌릴 거라고요. 얘를 Ctrl T 해서 획가닥 돌려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글씨를 카피 올 게 아니라 돌리자고요. 이름만 다시 바꿔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짠짠짠짠 하고 이름이 왼쪽에 있는 게 레프트였었으니까 얘 네이밍은 오른쪽이겠지. 여기에 right라고 해서 FA 쉐브론의 left, FA 쉐브론의 right 이렇게 해놓으면 코딩할 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얘를 보면 요 높이 안에 센터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세 줄, 여기 세 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역을 요만큼만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선택역을 만들고 얘들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세로 기준으로 버티컬로 센터에 있어 라고 하면 될 거라고요. 해볼게요. 요거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왼쪽 버튼, 좌우의 버튼 두 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이 아까 여기 썼으니까 여기서부터 세 줄, 글씨가 여기 썼으니까 여기서부터 세 줄 해서 여기까지를 선택역을 만들겠다고요. 이만큼을 선택역을 만들 거예요. 볼까? 하나 둘 셋 하고 글씨 있고 거기서 하나 둘 셋 해서 이 정도 선택역을 만들겠다고요. 위에 세 줄, 아래 글씨를 기준으로 아래 세 줄. 여기까지가 지금 테스터 모듈의 공간이라고요. 선택역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요.
그 선택열 기준으로 요 두 개가 vertically 이동툴 선택하고 센터라고요. 선택열은 이만큼. 그럼 그 높이 안에서 짠 하고 센터에 오겠죠? 됐습니까? 사실 디자인 쪽으로 테크닉은 뭐 그렇게 높지 않지만 코딩을 염두에 두고 배치에 신경을 쓰면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선택열 컨트롤 D 없애고 가이드 없애고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세 줄, 아래 세 줄, 그 높이 안에서 버튼이 좌우 끝에 센터에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터 모니어를 완성을 하고 다음 자, 이제 푸터가 남아 있어요. 푸터는 다 공통적으로 서브페이지마다 계속 딸려올 녀석이고요. 한번 좀 볼까요? 푸터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코딩할 때 편하게 하려면 얘도 두 개의 그룹을 먼저 지정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위에 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create account 회원 가입하는 거고 밑에는 커피라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두 개의 그룹으로 지정을 하고 갈게요. 그룹의 이름은 어카운트랑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라고 할게요. 푸터 안에다가 두 개의 그룹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테스터 모니얼은 접으십니다. 컨텐트 그룹은 접어주세요. 다 됐으니까 접고 푸터에 가서 그룹 두 개를 만드시죠. 어카운트 카피라이트 푸터 안에 이렇게 어카운트와 카피라이트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테스터 모니터 밑에 세 줄을 띄우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세 줄을 띄운 아래에다가 지금 이제 얘가 나올 자리 요 색깔 드릴게요. 이 색깔 안에서도 내용은 위아래 공간은 또 세 줄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는 두 줄, 한 줄. 이제 대충 화면만 봐도 몇 줄 떨궜겠구나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색깔을 보겠습니다. 전체 너비 다 쓰고요. 그러니까 전체 너비 100%에다가 높이가 350 픽셀이에요. 배경색 드리겠습니다. C2E 배경색 만듭시다.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지금 어카운트에서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카운트에서 우리가 지금 전체 너비가 1920이고 350 색깔 지정했고요. 이동 툴로 센터에 놓으시고 위로 세 칸 이동하게 가이드를 보고 하나 둘 셋 네. 이름 네이밍은 어카운트의 비지 자 안에 내용은 여러분이 완성하시죠. 폰트 사이즈는 이제 위계를 보면 지금 내용의 소제목은 다 요 글귀를 쓰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크구나. 사이즈를 드려야 되겠네. 타이틀입니다. 흰색이고요. 32픽셀이고 한 줄이니까 라인 하이트가 의미가 없고 하시고 지금 우리는 본문의 폰트는 다 오픈 산스예요. 이게 타이틀이고 밑에 노 히든 어쩌고 마찬가지 오픈 산스
18픽셀 8입니다. 간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 세 줄을 떨구고 타이틀마다는 한 줄, 이 버튼 사이에 이 간격은 두 줄이에요. 이 버튼은 위에서 만든 게 있으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을 해주세요. 둘 다 폰트에서 라이트를 지원하면 라이트로 해주세요. 세 줄 띄우고 한다라고 했고요. 일단 텍스트 좀 입력 좀 하고요. 오픈 센스 라이트의 흰색의 32. 세 줄 떨구고 할 거니까 이번에는 패러그래프로 해볼까. 지금 제가 어카운트 위에다가 하려고 했더니 그 안에다가 글씨를 채우려고 라고 하니까 쉬프트 눌러서 새 레이어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한 요정도 너비로. 아 이게 아니잖아. 32의 흰색. create your free 왜 두 개나 들어갔어. 네. 위에서 세 줄 떨구고 했고요. 다 대문자가 아니네. Ctrl T. 하고 그 밑에 노히든. 노히든은 18픽셀에 A8, A8, 똑같이 가져오고 글씨만 붙여놓고 사이즈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한 줄 떨군다니까 이렇게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두 줄 띄우고 Sign Up for Free의 버튼이 있으니까 그 버튼은 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올 거예요.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 위에 요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카피해 올 거예요. 전체가 좀 보이게 하고 컨트롤 클릭해서 사인업에 그룹을 선택을 하고 끌고 오겠다고요. Alt, Shift 해서 끌고 왔고, 이게 그러면 실체는 아직도 여기 있으니까 배너에 있으니까 이걸 어디를 끌고 와? 푸터로 끌고 올게요. 어카운트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사인업의 카피라고 할 필요는 없고, 이름은 사인업이라고 할게요. 위치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두 줄 떨고 한다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푸터 안에 어카운트를 마무리했고요. 밑에 이제 카피라이트는 별거 없죠. 카피라이트 볼까요? 자, 위에 세 줄, 한 줄 떨고 있으면 되겠어요. 카피라이트에 201 우리는 9라고 합시다. Alright, resolved. 16픽셀이고요. 투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question
자, 똑같은 색깔인데 여기 이메일의 색깔만 달라요. 요거 이메일의 링크의 색깔, 그냥 링크의 색깔이라고 하자. 링크의 색깔은 넣을까요? 세 줄, 한 줄 가운데 할게요. 얘들은 사실 그냥 패러그래프 하나로 해도 돼요. 엔터 하면 여기가 어차피 한 줄이 나올 거니까 이걸 다 묶어서 그냥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하자고요. 어디에 가서 카피라이트 그룹에 가서 패러그래프로 대충 가운데서부터 있으면 되겠으니까 이렇게 한 8컬럼 정도의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더 작아도 되긴 하겠다. 그죠? 여기에다가 글씨를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카피라이트랑 퀘스천 엔터하고 엔터하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세 줄 떨고 있고 얘 다음에 엔터 한번 하면 얘가 라인 하이트가 몇이면 라인 하이트 27이에요. 그러면 라인 하이트는 27. 지금 만든 패러그래프의 라인 하이트는 27입니다. 세 줄, 한 줄 이렇게 한 줄 차지하게끔 16픽셀 이고요. 컬러는 투시래요. 링크의 컬러만 다르다라고 하니까 얘만 밑줄의 컬러를 요거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포토샵에서 밑줄 넣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T. 여기에 보면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 밑줄이 있어요. 요것만 선택을 해서 컬러를 얘로 바꾸시고 밑줄 나오게 할게요. 자, 첫 동그라미의 C 모양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바꾸려고 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실게요. 나중에 코딩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참조해야 될 사이트입니다. n30code.com n30code.com에서 요거 나중에 코딩할 때는 이걸 카피해서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쓰시는 거예요. 또는 요거를 쓰시는 겁니다. n30code. 우린 일단은 이게 필요하니까 얘만 카피하겠다고요. n30code.com에 가서 동그라미의 C 모양 카피해 올게요. 그래서 C라는 부분을 이 부분을 바꿉시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PSD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위에 상단과 하단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서브페이지를 만들 거니까 서브페이지는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안에 내용만 이제 고치면 된다고요. 일단은 지금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캔버스가 지나치게 지금 세로로 길게 잡았죠. 그죠? 아래도 엄청 많잖아요. 그냥 둬도 되지만 자원 낭비예요. 이것도 용량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줄이자고요. 밑에 약 3줄 정도만 남기고 주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 사이트는 나중에 구현했을 때 여기까지 3줄까지는 쓰겠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으로. 자,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로 가서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잘라야 되니까 크롭을 해야 되겠어요. 크롭 툴을 열어볼게요. 가이드를 켜고 크롭 툴을 클릭을 합니다. 크롭에 대한 다양한 사용법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비율로 하는 방법, 수치로 입력하는 방법, 지금처럼 그냥 눈으로 보고 위로 자르는 방법. 자, 여기에서 여기 아무것도 여기 입력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여기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해주시고 위로 올릴까요? 아래만 잡아서 위로 올립니다. 좀 확대 좀 해서 밑에 좀 볼게요. 그래서 밑에 한 3줄 정도만 떨고 놓고 할게요. 뭐 1픽셀, 1, 2픽셀 칼같이 안 맞춰도 돼요.
됐습니까? 끌어올려서 아래 세 줄 정도의 여백만 남길게요. 엔터 해서 줄입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됐겠죠? 다시 무브 툴 이동해서 크롭 툴은 해제를 하시고 저장.